대망의 우리 손실보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23조를 한번 보세요. (23조에) 보시게 되면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2항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항에 나와 있는 얘기는 존속 보장을 통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국가가 어떤 공익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재산권에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존속 보장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에 정해지고 그리고 이 재산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대요. 재산권 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항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2항에 가시게 되면 재산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데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게 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권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재산권이 이렇게 제한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또다시 재산권 보장의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1항에서 재산권을 함부로 박탈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권을 박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항에서 말한 그 공공복리의 정도가 1항에 있는 재산권 보장의 사익보다 더 클 때죠. 1항에서는 사익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항에서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을 비교했을 때 1항이 더 크다는 겁니까? 2항이 더 크다는 겁니까? 2항이 더 크다는 겁니다. 2항에 있는 공공복리가 더 크게 되면은 1항의 방식으로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한, 공공필요는 공공 플러스 필요입니다. 공공 플러스 필요. 공공은 위에 있는 공공복리를 말하는 거야. 공공복리, 공익사업. 공공복리와 필요는 이익형량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비례원칙으로서 필요성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형량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는 공익과 그 다음에 1항에 있는 사익으로서의 재산적 이익과 필요, 형량을 했는데 어느 쪽이 더 크다? 공익이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더 크다면 이거야. 공공필요에 의한, 즉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면 그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 이거야.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세 가지의 내용, 세 가지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률에다가 무엇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보상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보상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보상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장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지금 23조 사망까지 우리가 봤는데 먼저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읍시다. 예, 재산권 보호 규정이 23조입니다. 재산권 보호 규정이 23조인데 이 재산권 보호는 1항의 방식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 3항의 방식으로 보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1항이 있고 3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항에서는 존속보장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항은 가치보장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고 예외가 뭡니까? 원칙은 1항이죠. 원칙은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존속보장, 즉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건데 2항에 있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수준의 범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재산권의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1항이야. 알겠지? 그런데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존속보장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땐 3항의 방식으로 가치보장 방식으로 재산권을 보호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재산권의 보호 방법은 존속보장의 방법과 가치보장의 방법이 있는데 원칙은 존속보장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가치보장의 방식으로라도 재산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23조는 전체적으로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것이고 1항은 존속보장, 3항은 가치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1항은 존속보장, 3항은 가치보장, 원칙은 존속보장. 원칙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됩니다. 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21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가게 되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비교를 하나 해놓고 있는데 좌측에는 행정상 손해배상, 오른쪽에는 행정상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을 보시게 되면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공법행위 말하는 것이죠. 공행정작용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금전적 전보를 해주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적법한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전보를 해줄 때 우린 그런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위법한 경우가 하나는 적법한 경우다.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는 점이 손실보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은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국가배상은 기본적으로 직무행위부터 출발을 시키라고 했고 직무행위는 광의설에 따랐을 때 공행정작용이었습니다. 공법행위 전반이었죠. 근데 이거는 비권력적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부작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손실보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실보상은 그것이 공법행위여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권력과 비권력 중에 권력적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과 사실 중에 법적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와 부자기 중에 반드시 자기 행위여야 됩니다. 손해배상과 비교하세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직무행위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불문한다라고 했었는데 권력과 비권력을 불문할 것이며 법적과 사실을 불문할 것이고 자기와 부자기를 불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요? 다 좌측으로 갑니다. 반드시 권력 행위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법적 행위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자기 행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공권력 행사. 차이점을 비교하셨죠? 네, 그 다음에 헌법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상 손해배상은 우리 헌법 29조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거기서 법률을 제정을 하라고 해서 구체화법으로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고 말을 해왔었죠. 29조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 23조 3항입니다. 23조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었었고 1항은 존속보장, 3항은 가치보장이죠. 손실보상은 가치보장이죠. 돈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3항 쪽입니다. 3항 쪽입니다.
손해배상은 29조고 손실보상은 23조 3항입니다. 헌법적 근거는 그러한데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법률적 근거는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별도의 일반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법에 아까 23조 3항 생각해 보세요. 공용 수용과 사용과 제한 등의 이와 같은 재산권 제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 필요에 의한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히 큰 경우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과 제한은 법률로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을 생각하게 되면 침익적 작용이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수용과 사용과 제한입니다. 재산권을 제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당연히 침익적 작용이죠. 침익적 작용이면 법률 유보에 적용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으로 23조 3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용과 사용과 제한 등의 방식의 재산권 제약 행위는 이건 침익적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별적 법률 유보 근거를 23조 3항에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건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공공 필요에 따라 공익 사업을 하려고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법적 근거에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입니다.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 수용, 사용, 제한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재산권의 제약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제약 행위. 재산권의 제약 행위의 근거 법률,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는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보상 규정도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한 보상은 그러니까 그 법률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제약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 제약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보상 규정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제약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제약 규정 옆에는 반드시 보상 규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상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법을 말하는 겁니까? 개별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개별법을 말하는 거예요. 개별법을. 왜 개별법을 말하는 거야? 수용에 대한 법률, 사용에 대한 법률, 그 다음 제한에 대한 법률, 그리고 그것이 A 사안인지 B 사안인지 C 사안인지 각각의 상황마다 그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로 뭐가 마련이 되는 겁니까? 개별 법률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요. 개별 법률이. 알겠어? 도로법이나 하천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데들 보게 되면은 재산권 제약 법률이 있어요. 재산권 제약 법률이. 그러니까 제약 규정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개별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상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손실 보상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개별법이 된다. 개별법이 된다. 그러면 그 제약 법률에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만약에 누락되어 있다라면 그럼 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굳이 개별법에 다 나와 있어야 됩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를 배상해 준다라는 말들이 개별법에 꼭 있어야 돼? 그건 아니었죠. 뭐가 있으니까?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23조 3항에서 법률로서 하되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은 개별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의 보상 규정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그땐 손실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의 범위,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예, 신용 등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생명, 신체 등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 부분까지도 역시 전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뭐예요? 손실보상은 23조는 재산권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재산적 법익의 침해,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게 바로 손실보상이다. 차이점 비교하시고 그 다음 전보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손해배상은 위법 과실 책임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 무과실 책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위법 무과실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상 손해전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흠결 영역에 대한 문제 발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5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 우리는 29조로부터 출발했잖아. 29조에는 뭐밖에 없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밖에 없지? 그럼 국가배상법으로 치게 되면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2조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5조는 입법자의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5조는 입법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5조 물론 무과실 책임입니다. 5조는 생각하지 마세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생각하지 마세요. 2조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엔 뭐예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과실책임 영역이죠. 그러나 손실보상에서는 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아예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건 아예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르게 되면 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A라는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익사업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한테요, 도시개발특별법 이런 게 있어요. 도시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 현대산업개발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럼 현대산업개발이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무를 위탁한 국가 쪽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얘가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쪽은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냐 지자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누군지를 보시고 그 친구가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지금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죠. 차이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손실보상으로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을 방금 전까지 했으니까 손실보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제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그 사업시행자도 행정주체입니다. 공무를 위탁받았죠?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도 행정주체 맞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행하는 평균적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주의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재산권 제약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적법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적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권 제약 행위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법의 근거가 구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에 그대로 합치되는 방식으로 재산권 제약 행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법은 일응적법입니다. 우선은 적법이다. 근거 법규에 합치되는 공권력 행사라는 겁니다.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언제까지나 적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적법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근거 법규에 합치되는,
그러니까 재산권 제약 근거 법률에 합치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적법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공권력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건 설명드린 대로 권력 행위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 행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행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하고 비교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재산권 침해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재산권 침해만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입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도 불문합니다. 사법상의 어떤 지적 재산권의 침해 등도 역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입니다. 모든 권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광어법에 따라서 광어 허가를 해줬다, 수산업법에 따라서 어업면허를 내려줬다, 뭐 등등 특허 있죠, 특허를 해주게 되면 예, 그 상대방에게는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특허를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허 사업권이 있지. 특허 사업권은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특허 사업권은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말이에요. 국가가 특허를 해줬어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특허를 해줬는데 공익적 이유로 그걸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다른 어떤 후발적 사유로 철회를 하게 되거든. 철회를 하면 그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뭐가 지금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23조 3항에 그대로 있는 수용, 사용 제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산권의 제약행위가 반드시 수용, 사용 제한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해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권입니다. 공권이어도 되고 사권이어도 되고 모든 재산권인데 그렇다면 재산권이 제약당했다라고 해서 예,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야. 헌법 23조 1, 2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산권을 보장해주긴 보장해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한계는 어떤 한계라고 했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사회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전부 다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100평에다가 100평짜리 건평으로 만약에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옆집도 그렇게 짓겠죠.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일정한 이격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즉 23조 1, 2항에 원래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재산권에 담겨져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제약의 수준을 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이 바로 이게 뭐냐? 공용제약입니다. 공용제약. 1, 2항에 있는 재산권 제약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제약이에요. 재산권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에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제약입니다. 그건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있는 재산권 제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넘어가는데 일정한 경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바로 특별한 희생이에요. 재산권의 제약이 특별한 희생 발생 전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권의 제약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공용 제약으로 취급받게 되고 이것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구조예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을 하는데 23조 1항과 2항 그리고 23조 3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1항과 2항, 특히 2항이죠.
2항. 예, 여기에서는 그 재산권의 제약을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게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재산권의 제약을 공용 제약이라고 하게 되는데, 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요, 보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공용제약의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상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재산상 특별한 희생, 재산권에 어떤 제약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때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그리고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23조 얘기하는 거죠. 손실보상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선은 공용수용을 떠올려 놓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용수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아예 뺏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땅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 땅이 있어요. 여기다가 공항을 만든다라고 해서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내 땅을 아예 뺏어가 버리잖아. 국가가 완전히 뺏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건 공용수용이야. 근데 이제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내 땅을 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땅을 좀 사용해. 그 옆에다가 뭘 지어요. 지는데 내 땅에다가 뭐 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내 땅을 좀 사용하겠다. 그러면 공용사용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익적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묶어버려가지고 내가 내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제약을 가하게 되면 그게 공용제한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공용수용은 아예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야. 공용사용은 공익 목적으로 국가가 내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용제한은 공익 목적으로 내가 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수용과 사용과 제한입니다. 우선 수용과 사용과 제한인데 돌돌의 관계를 조금 더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실보상 얘기할 때는 공용 수용을 머릿속에다 떠올리면서 생각하세요. 공용 수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땅을 뺏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고민을 연결하시면 편합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죠. 다만 방식이 뭐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존속보장 방식이 아니라 가치보장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공평부담이라고 했어요. 공평부담이라는 것은 옆에다 써놔보시고 공적 부담 앞에의 평등 원칙입니다. 공적 부담 앞에 평등 원칙. 공적 부담 앞에 평등 원칙입니다. 전체적인 공평부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공익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익사업, 공익 목적으로 지금 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익이라는 건 뭐예요? 공익은 전체 이익이죠. 사익은 개인적 이익을 말하는 거죠. 전체 이익인가 개인의 이익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공익인가 사익인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누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